오랫동안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해 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편견 혹은 현실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IT 강국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 서양에 알려졌고 그간 큰 관심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전통적인 선진국이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일본이 가장 선진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유럽과 북미 지역에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EU의 뜻이 뭐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오랜 후진국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은 그러한 편견을 벗어보고자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 및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급상승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허를 찔린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공교롭게도 G7 선진국들이라 지적하며 한국은 놀랄 정도의 선진성과 투명성으로 사태를 진정시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한국의 가장 앞선 방식과 투명성은 다른 나라의 진단키트 등 바이오 분야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예전에는 가격과 속도 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신뢰성과 안전, 투명성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스위스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중립국으로 투명성 등을 강조해온 스위스와 같이 한국산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구매력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의 식료품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CJ와 같은 즉석식품 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식량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급격하게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집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식을 찾고 있는 것에 더해서 한국산 제품이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제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한국산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이 모자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홍콩에서 유독 한국산 쌀을 찾는 것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손소독제 구입을 원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8배 가깝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컴퓨터나 IT 제품 등 앞으로 재택근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신드롬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한국은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다며 현재 한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국민들의 성숙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각국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외교 분야 등 한국을 찾는 국가들이 급속하게 늘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 외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국에서 걸려오는 각종 컨퍼런스 콜 요청이나 지원 요청 등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으로 국력이 상승하고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견기업이긴 한데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죠.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정말 한국의 훌륭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삼성, SK하이닉스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소, 중견 기업들 우선 최대한 뭐 생각나는 대로 다뤄보고 다른 분야로도 한번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업체는 ITM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뭐 깊게 오늘 다뤄볼 건 아니고 오늘은 간략하게 뭐 핵심 포인트 정도만 이 기업이 그냥 ITM 반도체가 요런 거 하는 기업이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핵심 포인트만 다뤄보고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 ITM 반도체는 아무래도 제가
칩스앤미디어나 그 전에 텔레칩스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준이라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기에 정보도 좀 부족했는데 ITM 반도체는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 수준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기업이라서 정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래서 뭔데겠죠. 오늘은 거의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소형 IT 기기용 2차 전지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간에 분리막이 깨진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면 화재라든지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근데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ESS 이런 대형, 중형 이런 쪽보다는 아주 작은 소위 에어팟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 에어팟에도 당연히 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애플의 에어팟에도 아주 많이 공급하는 회사고 삼성에도 엄청 공급하고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술력 혜자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보호 회로는 여기부터 조금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노래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M이라는 게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보통 일컫는 말인데 프로텍션 서킷 모듈로서 프로텍션 IC랑 FET 이라는 스위치, 이게 스위칭이죠. 그 PCB에 실장한 소위 조립품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IC와 FET을 원칩화시킨 POC, 그러니까 프로텍션 원칩이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PMP, 즉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로 생산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하게 이상한 용어들 제가 쓰면서 말했는데 요거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결국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PCM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전지 보호회로가 PCM이구나. 오케이. 근데 ITM 반도체에서는 PMP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겁니다. PMP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ITM 반도체만이 현재는 만드는 제품이고 이것이 바로 ITM 반도체의 기술적 해자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PCM이 많이 쓰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PMP를 만드는 이 ITM 지 혼자 뻘짓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PCM 제가 소형 IT 기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PCM과 PMP의 차이는 결국 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소형 IT 기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그렇지만 재료의 크기, 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료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래야지 휴대폰,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고 에어팟 귀에 편안하게 끼고 가볍게 들고 다니려면 작고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요소는 보호회로에 마저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PCM이 프로텍션 IC랑 FET을 조합해서 만드는 스위칭 조립형 뭐 제품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PMP의 원천이 되는 POC는 원칩 구조라고 언급드렸죠. 당연히 원칩 구조가 투칩 구조보다 경쟁력이 더 작고 있겠죠. 특히나 애플의 스마트폰 2차전지 보호 회로는 듀얼 PMP가 장착되어서 판매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삼성에도 물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는 사실상 이 POC 및 PMP 출하량 기준으로 거의 이 회사가 삼성의 제품을 뭐 조금 과장하면 100% 다 납품한다, 독점 납품한다 할 정도로 물론 독점은 아니에요. 한 9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납품하고요. 애플에도 처음에 한 2017년도에는 2% 정도 이 회사에서 물량을 시험 삼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있다. 20% 정도 된다. 애플의 그 사내 양 중에 20% 정도는 이 회사에서 납품한다라는 것을 IR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뭐 다른 면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뭐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액, 뭐 매출액 이런 것들 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측면에서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반이 넘어요. 70%가 훨씬 넘습니다. IPO 이후에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요. 진짜 경쟁력이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래도 IPO 직전에 회사가 홍보 공세를 엄청 펼치다 보니까 IPO 때 사서 이득 보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이 회사는 IPO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그러니까 주가 전망이 아니라 향후 기업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게 에어팟이 실제로 애플의 신성장 동력으로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 QCY나 물론 삼성의 갤럭시 버즈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일단 이 제품이 얘네들이 PNP를 납품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 에어팟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고 유선 이어폰에서 일단 무선 이어폰으로 전환되는 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실제로 매년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 기업의 한 38% 정도 19년에 양호한 편이고요. 순이익률도 대폭 개선됐고, 물론 제가 일전에 언급드린 뭐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이런 팹리스 회사처럼 원가 매출 구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애플, 뭐 삼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 회사에. 그리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 또한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런 회사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인데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인데 뭐 적절한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적절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적절하다면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회사 같습니다. 뭐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그 밸류에이션 분석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뭐 살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가격이 쌀 수가 없습니다. 자, 매번 언급드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느껴지셨지만 말이 꼬이네요. 이런 어떤 국위 선양하는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 회사가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든다고 해서 또 대형 ESS나 전기차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단어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보호 회로,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ESS,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쪽으로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전망은 그쪽으로 또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소형 IT 기기에 2차 전지 보호회로에 특출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뭐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원가 매출 구조가 그렇게 뭐 단기 순이익률 한 10%? 물론 훌륭한 거지만 원가 매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이폰 11에는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 회사 분석 보고서 같은 곳에 PNP 매출이 2018년을 기점으로 그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이제 확대하는데, 물론 애플에서는 아직 한 20%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 아이폰 이제 12, 12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정기적인 아이폰 이제 애플의 납품 업체로서 한번 큰 또 도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애플이나 이제 삼성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다 하면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 항상 원픽으로 고려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애플과의 공급 계약이 아직 한 20% 선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그 여유가 남아있고 그쪽에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를 것 같고, 삼성은 이미 한 90% 애가 공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유지되는 그런 쪽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 쪽도 거래가 작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미래에 대한 예측, 방금 어떤 확대되냐 마냐 유지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신생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가 이런 거 요즘 뭐 재미로, 저는 기업의 미래를 같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같은 거, 또는 몰락하는,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커가는 과정을 트래킹하는 게 참 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이걸로 뭐 돈 벌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 취미 생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못하고 과거를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취미생활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응원하고, 저는 그런 거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한 기업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PMP는 애 혼자 만드니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에어팟에 들어가고, 뭐 삼성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고, 아이폰 11에 들어가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서 국내 삼성을 넘어서서 화웨이, 또 오포, 비보 등까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제발 좀 공급해주세요. 막 중국에서 빌고 이런 고객사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ITM 반도체, 제가 또 중견기업 응원합니다. 제가 뭐 대기업은 안 다룰 건데 중견까지는 또 훌륭한 이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다뤄보도록 할게요. 중소 중견 정도, 중소 위주로 다루되.